2억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미스터비스트는 최근 새로운 유튜브 전략으로 알고리즘을 해킹하고 있습니다. 그가 엄청난 돈으로 영상을 만드는 만큼 알고리즘 테스트를 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죠. 그럼 그 비싼 돈 주고 알아낸 알고리즘 해킹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타님들, 이제 모든 쇼폼 영상에 걸려있는 링크를 내 최신 롱폼 영상 하나에 몰아보세요. 쇼폼 주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근 업로드한 롱폼 영상 하나에 링크를 다 거는 겁니다. 얼마 전 쇼폼에서 댓글 링크가 막히고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죠. 그건 쇼폼에서 나의 다른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를 걸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방법을 미스터비스트가 바꿨습니다. 보통은 롱폼을 잘라서 여러 개의 쇼폼을 만들고 해당 쇼폼의 링크를 원본이 되는 롱폼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미스터비스트는 최근에 자신의 모든 쇼폼 링크를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롱폼 영상 하나에 모두 연결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왜 미스터비스트는 쇼폼의 원본 영상도 아닌 다른 영상의 관련 영상 링크를 몰아주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스터비스트는 천재였어요. 여기 주로 8분 정도의 길이로 영상을 만드는 유스타님이 계십니다. 8분이 넘으면 중간 광고를 하나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8분 길이 이상으로 영상을 기획했었죠. 그런데 요즘 하도 쇼폼이 대세다라고 해서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쇼폼도 같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쇼폼의 세계는 8분짜리 영상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쇼폼은 1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과 호흡, 주제 모두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쇼폼을 따로 만들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될 것 같아서 기존 8분짜리 영상들을 짧게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쇼폼을 보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짧은 시간에 즐거움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라서 아무리 하이라이트로 편집을 했어도 8분 동안 설명해야 되는 긴 영상의 주제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긴 영상 위주로 채널을 운영하는데 쇼폼에서 긴 영상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지금 설명드리는 미스터비스트의 쇼폼 전략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미스터비스트가 자신의 모든 쇼폼 링크를 최근에 올라온 영상 하나에 몰아준다고 했죠. 미스터비스트의 숨은 전략을 모르면 이게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단순히 링크를 클릭하는 조회수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잠깐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크게 테스트와 확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노출을 결정합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너무 복잡해서 다 파악할 수 없지만 큰 원리는 이렇게 아주 심플합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알고리즘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어요. 알고리즘은 처음에는 내 구독자 중심으로 영상을 노출시켜줍니다. 내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우면 점점 구독자가 아닌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범위를 확대해서 노출시켜보죠. 거기서도 반응이 좋으면 점점 더 확대해서 노출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만들어지는 영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고리즘도 좋은 영상을 선별해서 보여줘야겠죠. 근데 모든 영상에 오랫동안 기회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영상이 올라온 초반에 노출을 시켜주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영상은 떡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유튜브 떡상은 업로드하고 난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알고리즘 눈밖에 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어때요? 심플하죠? 오늘은 일단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미스터비스트의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미스터비스트가 쇼폼의 링크를 최신 영상에 몰아주는 이유는 영상을 업로드한 직후 초반 시간대에 알고리즘에게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황금 같은 시기에 내가 쇼폼으로 만들 수 있는 조회수를 몰아줘서 플러스 점수를 받는 거죠. 영상에 광고를 돌려서 얻는 조회수는 알고리즘이 인정하지 않지만 이렇게 쇼폼에서 들어오는 조회수는 알고리즘이 인정을 해요. 그렇게 쇼폼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단순히 조회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이라도 한 명 더 누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알고리즘에게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참 획기적인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유스타님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먼저 해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영상의 일관성이에요. 쇼츠 링크 전략은 내 모든 쇼츠 영상에서 오기 때문에 긴 영상의 주제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탈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다루는 주제가 다양하고 모든 영상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인다면 쇼츠를 타고 온 사람들은 더 쉽게 나가면서 일탈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영상이 일관된 분위기와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소재로 계속 다루었다면 꼭 쇼츠와 내용이 1대1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비슷한 주제의 맥락 속에서 긴 영상에도 흥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상들이 일관성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미스터비스트의 쇼폼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초반 원고의 중요성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초반 30초 구간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영상을 볼지 말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 잘 되어 있어야지 주제가 약간 다른 숏폼 유입자들도 계속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으로 올려드린 무료로 조회수 올리는 법 영상은 초반 일탈률이 약 25%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75% 정도의 사람들이 계속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원고 이야기는 지금 길게 할 수 없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서 일탈하지 않는 영상 원고는 어떤 것인지 분석해보세요. 만약 미스터비스트의 숏폼 링크 전략을 사용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영상들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초반 원고의 흥미도가 떨어진다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숏폼 링크를 타고 온 사람들이 내 긴 영상에 들어왔는데 계속 보지 않고 나가버리면 오히려 알고리즘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비스트의 숏폼 전략을 적용해 보았는데 오히려 내 시청 지속 시간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링크를 끊어야 합니다. 유튜브를 키우다 보면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다뤄야 할 것이 많으니까 주제, 썸네일, 원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썸네일, 원고, 브랜딩 모두가 서로 물리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 좋은 전략을 왜 저는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한 분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당장 적용해보고 싶긴 한데 기존 영상을 숏폼으로 재편집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우선 저는 그 시간에 더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리는 롱폼 영상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가 적은 유튜버를 위해 쉽게 할 수 있는 미스터비스트의 조언도 소개해드려 볼게요. Which I think small YouTubers should do is I would reply to every single comment. And so I think a few people caught on that I would always reply. And so some people would just be like, I wonder how long it'll take for him to reply. So that was a lot of my comments when I was smaller, but at least it kept him coming back. 댓글을 다는 건 구독자가 적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댓글 하나와 100명 구독자의 댓글 하나의 가치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일단 100만 구독자는 영상의 댓글 자체를 잘 안 답니다. 그 정도의 규모가 되면 댓글을 달았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남기기 쉽거든요. 하지만 초기 유튜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단 댓글 하나하나가 귀해서 다 댓글을 달 수 있을 뿐 아니라 유튜버의 의도와 다르게 댓글을 안 좋게 볼 사람도 적어지죠. 무엇보다도 댓글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알고리즘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댓글을 남긴다는 것은 영상을 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고 더 채널 활동에 깊게 참여하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알고리즘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좋은 점수를 주게 되죠. 알고리즘은 클릭률과 시청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등 반응도 역시 같이 보면서 영상을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말인데요, 유스타님들이 이 영상 댓글을 다셔서 한번 테스트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미스터비스트의 말대로 댓글이 많으면 영상이 뜨는지 다 같이 확인해보는 겁니다. 좋은 댓글일수록 알고리즘에는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차마 오그라들어서 그런 댓글 다는 것이 힘들다면 댓글 선착순 순위 게임이라도 해보는 거죠. 1바, 2바, 3바 이렇게 릴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구독까지 누르면 더 확실하죠. 한번 다 같이 만드는 테스트 영상을 만들어 봅시다. 근데 여기서 잠깐, 유스타님들, 댓글은 알고리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댓글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과 유스타님의 친밀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대형 유튜버들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수치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이 친밀도예요. 유튜브 채널에 있어서 유튜버와 영상을 보시는 분과의 친밀도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사실 이것은 조회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애플은 친근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온 센스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떠한가요? 친근하게 느껴져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서라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윈도우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 친밀도입니다. 유튜브 세계에서는 이것을 찐팬이라고 하죠. 내가 친밀도를 느끼는 채널이 있다면 그 유튜버가 실수를 해도 좋게 봐줍니다. 악플이 달리면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유튜버를 보호해주죠. 그래서 유스타님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드는 친밀도는 아주 중요한 채널의 재산이에요. 단지 조회수와 구독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친밀도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유스타님들은 소중한 재산을 그냥 흘려보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찐팬이 유튜브에서 생기는 전체 과정을 집이라는 예시로 다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채널과 구별되는 나만의 개성을 브랜딩이라고 했을 때 이 브랜딩은 내 채널을 받쳐주는 거대한 땅이 됩니다. 이 땅 위에 다양한 유튜브 전략으로 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내 채널이 제공하는 정보와 재미라는 깔때기로 지붕을 만듭니다. 그러면 영상 노출이라는 비가 쏟아졌을 때 내 집에는 조회수라는 물이 고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곧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여기 모인 물이 친밀도라는 필터를 거쳐서 깔때기를 타고 내려오면 이때 비로소 찐팬이 됩니다. 이 표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친밀도가 찐팬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유스타님들, 안타깝게도 요즘 대형 유튜버들이 팬심을 잃고 추락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이슈가 터지고 해당 유튜버를 공격하는 사람은 사이버 레카나 거기에 동의하는 레카 팬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건 바로 마음이 돌아선 해당 유튜버들의 기존 팬들이에요. 내 팬이 적으로 돌아서면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그래서 찐팬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채널을 운영하면서 친밀도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얼굴 없이 채널을 운영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얼굴 없이 채널을 운영하실 분들은 영상에 유스타님의 몸이라도 나오거나 저처럼 캐릭터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 소통하는 느낌이 드는 대상이 없으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화하는 느낌을 못 받아요. 필요한 정보를 그냥 오디오북으로 듣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럼 인물이나 캐릭터가 없어서 친근감을 못 느끼는 채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건강과 인간관계를 다루는 실버 채널이 있습니다. 이런 채널들은 대부분 비슷해서 그 채널에 대하여 친밀도라는 개념이 생기기 힘들죠. 그리고 이런 채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레이션을 하는 인물이나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건 실버 채널을 못 해봐서 하는 소리지. 이분들은 유튜브가 익숙하지 않아서 팬이 될 수가 없어.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실버 채널들 중에서 팬덤이 없는 채널이 많다면 유스타님은 실버 채널의 임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요즘에는 취향만 맞으면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열성적인 팬이 됩니다. 내 채널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이 실버 양산형 채널들 속에 속해 있다면 나의 개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나만의 색을 넣어야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소통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 채널을 다른 채널들과 차별점을 두어서 영상을 보시는 실버 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나게 해보세요. 꼭 내용으로만 변별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디자인, 목소리, 개인적인 나의 이야기 등 다양한 것들이 내 채널의 개성을 만들어줄 거예요. 채널의 개성이 있어야지 그 위로 사람들의 관심도와 친밀도가 쌓여서 찐팬이 될 겁니다. 그런 찐팬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댓글입니다. 채널의 기둥 중 하나가 바로 댓글이죠. 댓글은 영상을 보시는 분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시간이에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화면 속 인물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댓글에 답변이 달리면 마음이 콩닥콩닥해지죠. 물론 저는 아직 그렇지는 못하지만 다른 유튜버들에게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스터비스트도 시작하는 유튜버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댓글을 항상 달라고 권하는 것이죠. 유스타님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스스로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영상을 보시는 분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목소리도 달라지고 원고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목소리 되시는 유스타님들 많으시죠.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라 대화인데 자꾸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연설을 하는 모습에 스스로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영상에 달린 댓글에 답변을 달아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유스타님들도 머릿속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유스타님들의 머릿속에도 팬들의 이미지가 있어야지 소통하는 원고를 만들 수 있어요. 어때요? 댓글에 답변을 하는 것이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죠. 처음 말씀드린 쇼츠 링크와 댓글만 달아도 유스타님의 채널 성장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쇼츠 링크만큼 강력한 링크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스타님들, 영상 링크는 쇼츠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긴 영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링크보다 클릭률도 높고 일탈률도 적어서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것 또한 미스터비스트의 쇼츠 링크처럼 많은 유튜버 분들이 잘 모르시는 방법입니다. 이 링크 전략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영상을 터치하시면 제가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